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KTX 타고 김소정 변호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하는데. 네. 부산 덥죠? 서울이 더 덥네요. 서울 더 더워? 네. 원래 평균적으로 부산이 조금 더 그런데요. 이번에 서울이 엄청 덥네요. 서울 네. 덥습니다 지금. 그런데 날씨도 더운데 네. 이자들이 더 덥게 열나게 만들어서. 마지막 1년은 얼마나 더 연락이 할 건지가 궁금하긴 한데요. 예. 네. 오늘 이 피의자 피고인의 집합소를 네. 정리하셨다면서요. 첫 번째 사진 네. 보여주시면 일단 뭐 제목에서 가장 아주 적합한 제목을 잘 뽑으셨더라고요. 네. 피고인의 피의자 집합소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굴이다. 소굴. 얼마나 사람들이 없으면 피의자와 피고인들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아니 사람이 없으면이 아니라 네. 그런 사람만 골라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도시입니다. 범죄의 도시. 예. 정권으로 진출하려면 기본적인 이런 범죄 도시. 하나씩은 다 저질러야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지금 이성윤이 정말 시끄럽죠? 네. 이게 보니까 중앙지검 검사가 지검장을 기소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중앙지검 검사들은 보통 지검장의 지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꼴이 엉망이며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냐. 지금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죠. 이성윤이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 불법행위 발생지도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다 보니까 이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발령받아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기소를 해야 되니까 수사를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리를 발령받아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이성윤을 기소했다는 거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지검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왜 지금 이성윤을 기소를 했냐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공소장이 나왔죠. 공소장.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이성윤이 보니까 세 차례 수사 방해를 했다. 수사 방해를 이성윤이 지검장 시절일 때 지금 동부지검장일 때 수사 방해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공소장에 지금 3번이나 수사 방해를 했다는 게 적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소를 할 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무엇에 관한 수사 방해냐고 했더니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았죠. 근데 막은 것을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이건 공산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예 못 나가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 출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이성윤이 이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3차례나 막았다는 게 지금 나온 건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러니까 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출금 조치가 이루어진 3개월 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성윤이 3차례 지금 방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뭐 공소장을 보니까 뭐 수사를 방해한 상황이 정말 낱낱이 적시되어 있다. 이성윤이 한 짓이 낱낱이 적시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왜 이성윤이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왜 했냐고 보니까 자기가 그 불법 출금에 적극 관여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불법 출금에 이규원 검사가 그거를 주도를 했죠. 했는데 그 이규원 검사의 범죄에 이성윤도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날까봐 수사를 방해한 거야. 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정권 뭐 문재인을 위해서 뭐 그게 누구를 아니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야. 자기의 이제 범죄가 드러날까봐 이렇게 방해를 지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공소장에 지금 그 정황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성윤 자체가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범죄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것이 탄로날까봐 염려해서 지금 수사 방해를 3차례나 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윤이 한 뭐 그 불법적인 행위가 뭐 간략히 나타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긴급 출금, 그러니까 김학의 출금을 하는 당시에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내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내사 사건 번호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거죠. 조작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성윤이
이 내사 사건 번호 그대로 좀 인정해달라. 사건 번호 추인해달라고 이성윤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 출금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보고서를 써라. 적법하다는 보고서 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조하라 이거지. 그렇죠. 이거 적법하다는 보고서 빨리 써서 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성윤이. 그러니까 사건 번호, 그 위조한 사건 번호도 추인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그렇게까지 방해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염려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이성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예, 그렇게 세 차례나 수사 방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했을까봐 자기의 중단 지시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어떻게 했냐면 안양시청 스스로 중단한 것처럼. 야, 네가 중단한 걸로 해. 네가 중단한 걸로 하고 나한테는 사후 보고한 걸로 해라. 야, 나 진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나중에 보고한 걸로 좀 해라. 이 말을 듣는 검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미 다 그 이성윤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그 하나하나 지금 다 보고가 다 들어갔고 이성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일일이 수사 방해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성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니들이 다 했고 나한테는 나중에 사후에 보고한 것을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검사들이 얼마나 그 정의 찬 검사들이 진짜 얼마나 그 양심에 지금 반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됐다. 그 이성윤의 지시에 의해서 얼마나 자괴감 느꼈겠어요. 영화 좋아하세요? 예. 그 범죄와의 전쟁, 범죄 도시, 예? 그다음에 신세계, 이거 세 개 종합판이 실제로 우리나라 권력층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이거. 영화 감독들이 이거 소재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올 수 있을 대단합니다. 네. 우리도 영화 좀 만들어야 돼요. 좌파들만 저렇게 영화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짜면 대박. 시나리오 잘 짤 필요 없어요. 그냥 신문 기사 팩트만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결만 하면 영화 나옵니다. 신문 시나리오만 연결하면 몇 편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지금 하라고 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지청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 의뢰 대상자 전원 불기소 처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위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막 이성윤도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검사들이 참지 않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검사가 됐을 때 얼마나 그 포부가 대단했겠어요.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뭐 이러고. 그렇죠. 일반 평검사들, 이런 정치 검사들 말고요. 일반 평검사들의 그런 사명감에 완전히 지금 불이 지핀 거죠.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근데 이성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이 보시면 내사 종결 지시, 직권남용죄라는 보고서를 자기가 열심히 써서 낸 적이 있어요. 낸 적이 있다고? 네. 이거 조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내로남불에 정말 이 정권의 그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검찰의 고위 간부가 자기죠. 고위 간부가 그 내사 담당 검사한테 내사를 종도에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 연구를 자기가 한 거야. 이성윤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2018년쯤에 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아이고 연구 보고서만 내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요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다. 내가 한 게 실제로 몸소 보여준 겁니다. 사례를 남긴 판례를 판례를. 그러니까 이성윤이 그 보고서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주도했다. 그만큼 직권남용 법리를 철저히 연구했던 사람이 이성윤이다. 근데 그 연구를 이제 떠나서 실제로 보여준 거죠. 몸소.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살신성인이에요. 그 의학자들이 백신을 열심히 만들고 자기가 놔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험 대상으로. 이성윤이 이제 본보기를 이제 보여준 거야.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이것이 직권남용.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성윤이 물론 자기가 이제 그 범죄에 직접 관여를 했고 자기가 한 짓이 만천하에 이제 드러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네. 세 차례나 그렇게 불법 수사 개입을 했다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네. 처음부터. 네. 그게 좀 의문이 났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런 불합리한 짓을 했냐 이성윤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보니까 검찰이 그것까지 다 파헤쳤더라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검찰이 공소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규원 검사, 그 네. 불법 출금을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검사의 수사 중단 요구의 최종 윗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또 청와대가 나옵니다. 누군가 또 떠오르겠어요. 민정수석실. 그 일을 조국이 아닙니까? 그때 조국의 당시에. 정말 대단합니다. 조국은 정말 가실 줄을 모르네. 잊어버릴 법 하면 또 등장하고. 대단합니다, 조국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아까 그 이규원 검사가 자기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불법 출금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 이광철 당시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고요. 당시 선임행정관 이광철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이 사실 알렸다. 그랬더니 이광철은 누구한테 얘기했냐? 조국한테 얘기했다. 조국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조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조국 수석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달라. 아니 그 수사 받아야 하는 사람이 유학을 가겠다. 도피를 도와준 거네 조국이. 그렇죠. 아니 유학 이거 범죄 은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범인 도피 증거인멸 뭐 다 들어가죠. 야 증거인명. 일단 나 유학 가야 되는데 수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나 좀 나가게 해달라. 조국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진 드러납니다. 그 전에 사진 띄워주시면 이광철이 조국한테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쭈구리? 대단하네. 뭐 검찰이 누구 미워서 잡아놓고 입법문 풀어주고 그러는 데니까. 아니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다 검찰이 미워서 지금 넣은 사람들이에요. 이야 이것들이 정말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어쨌든 보니까 똥폼은 또 더럽게 잡아요. 또 이제 등장했는데 근데 조국이 그때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2017년 5월경이죠. 임명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그때 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뭐 얘기를 했죠.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하면 안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참, 뭔 소리를 하는. 이 사람 얘기는 정반대로 알아들으면 돼요. 반어법. 그렇죠. 자기가 정반대로.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당시에 민정수석은 검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자기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자기는 완수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박수 쳤겠죠. 대단하다. 역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검찰에다가 수사 지휘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앞뒤가 정말 다른 끝판왕이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저렇게 사진 찍을 때 저런 포즈도 나 궁금해. 저 일부러 저렇게 여성들 왜 45도 각도로 셀카 찍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연구하나 봐. 어떻게 저러고 남자가 저러고 찍죠? 이러고? 나 진짜 가증스러워서. 그 사진을 보면 항상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요. 셀카 찍을 때. 찍는 거죠. 나 진짜. 미치겠다. 머리 이렇게 턱 냉기고 그 커피 텀블러 들고. 그러니까 텀블러 들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근데 이제 조국 예전에 그 조국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냥 뭐 가끔씩 그 사진 그 기사로만 딱 봤을 때 잘생겼다고 그랬죠? 다 그랬죠. 조국 잘생겼다. 대단하다. 그 학자고 한 번씩 이런 소리 하니까 서울법대 교수고 이러니까. 서울법대 교수고 정신도 제대로 박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 해서 모든 게 민낯이 다 드러났죠. 네. 지금 보면 정말 좀 이상하게 보여요, 사람이. 아, 생긴 것도? 네, 이미지 사진 보면 상당히 좀 느낌이 좀 쎄하죠. 느낌이 상당히 좋지 않죠,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 네, 지금 완전히 아니, 저 손가락 세 개 이렇게 걸친 게 저렇게 안 걸쳐요, 이렇게. 어? 아, 이게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누군가 야, 나 진짜 미치겠다. 사진도 그렇죠. 이렇게 위조냐? 지금 보면 딱 이미지 자체가 예전에 느꼈던 조국에 대해서 느꼈던 이미지와 완전히 정반대.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람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조국 사진 볼 때마다 좀 오바이트 나옵니다. 자, 다음 사진, 다음 부분이 조국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페북 정말 열심히 해요. 페북에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조국이 그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죠. 자기는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모르죠. 이거는 드러나봐야 아는 거죠. 아이, 저 사람 말은 뭐. 아니, 조국은 그 페북부터 좀 끊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을 좀 그나마 도와주는 일 같은데 페북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사진 보이시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정권이 피고인 피의자의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피고인과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성윤이 그 정중앙에 있다는 거죠. 정중. 네. 주연 배우네. 주연 배우. 그 다음 사진. 조국도 밀어낸 주연 배우네. 그 외에 뭐 조연들이 있어요. 조연들이 있는데 이광철 아까 비서관. 이광철도 지금 소환 조사 피의자예요, 피의자. 이 사람도 지금 청와대 지금 앉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박범계 피고인이죠, 피고인. 그렇죠. 공동폭행 피고인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 피의자예요, 피의자. 법무부 차관이에요.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차관? 에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또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피의자죠. 아까 그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근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김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이 엄청 많긴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지금 상당히 지금 검찰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아직 불확실하다. 그랬더니 박범계가 튀어나와가지고 박범계가 피의자 아니다. 검찰총장 자격 수문화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자기들끼리 이제 피고인 피의자들끼리 감싸면서 유유상종이죠. 그렇죠. 동병상련이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예전에 뭐 느끼제가 사법시험 30살 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엄청난 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그때 사법시험에 처음 1차 응시를 해서 1차 합격증이 오거든요. 그때 법무부 장관 이름이 찍혀서 와요. 그때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글자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대단한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죠. 권위와 어떤 제가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 분야의 정말 최고 장관직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동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박범계 지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추미애였고 박범계였고 조국이었습니다. 조국 전부 다 범죄자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그 법보다 주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엄청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법고시생이 1차, 2차를 패스를 하고 3차가 면접이잖아요.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 질문이 뭐 법에 의해서 정확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면접에서 떨어지기가 이 사람들은 붙였죠. 합격이지. 그렇겠죠. 합격이지 이 사람들은. 그렇죠. 사법고시 3차 면접에서 떨어지기가 정말 힘든데 떨어진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유일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보니까 법보다 주목이에요. 면접을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법무부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법조계가 완전히 지금 문제가 있다. 완전히 지금 대단하네. 썩었다 한마디로.
그런 부분이 단적으로 보여져서 그러게요. 정말 씁쓸합니다. 저는 예전에 꿈을 꿨던 그 처음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법조인의 그 법조인의 꿈, 그 법무부 장관 그 직인이 찍힌 그 통지서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변호사 그 소송 사건 하면서 박범계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제 그 판결문에. 그 왜? 대한민국 상대로 그 소송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상대니까. 그렇죠. 거기 박범계가 딱 찍혀 있고 그 전에는 추미애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건 뭐냐? 무슨 공문서 같지가 않아요. 그러게. 그냥 뭐 조폭들 거래소. 그렇죠. 그럼 무슨 땅 사고 파는 거 이제 조폭들. 그렇죠. 전 처음에 이 사람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지? 그 생각을 맨 처음 했어요.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법무부의 어떤 신위 위상이 바닥까지 지금 추락했다는 게 지금 느껴져서 좀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이성윤의 살신성인 눈물겹고요. 범죄와의 전쟁, 범죄도시, 신세계 영화 합쳐온 거 눈물겹습니다.